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리 엑셀 초보를 위한 그렇지만 기초부터 실무까지 모든 내용 두루두루 아우르고 있어요. 오늘부터 배우는 엑셀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간단해요. 1, 2, 3, 4, 5, 6, 7 가나다라바바사 ABCDEFG 뭡니까? 차례대로 나열한다. 정렬, 소트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렛츠고! 일단 제가 준비한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아무것도 없죠. 맨 처음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B의 3번지에 마우스를 놓을게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숫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23, 5, 9, 8 여러분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쓰세요. 그만 쓸게요. 5개면 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러분은 숫자가 작은 값에서 큰 값 순서로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거는 B의 3번지 이 필드명에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데이터로 가요. 3번 정렬 및 필터 보이십니까? 네, 바로 이 그룹이에요. 여기서 정렬 보이죠? 어디 메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이렇게 알아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정렬 기준 숫자 나오죠. 요 숫자 필드 요거를 중심으로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이 각각의 셀들 셀 범위 얘가 잡아주죠. 예. 그리고 정렬은 작은 값이 먼저 나오게 할래? 즉 계단을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래? 그래. 그러면 오름차순 됐죠? 확인? 어때요? 간단하죠? 예, 이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는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서, 즉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계단을 10층, 9층, 8층 내려가죠? 예, 그 느낌 그대로 그 필링 정렬. 자, 그럼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름차순 아니고 나 내려갈래. 내림차순. 확인?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텐션 살리고 임대 현황.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원하는 건 이제 필드들이 좀 많죠. 이게 각각의 필드예요. 항목들이죠. 여러분이 이제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상호명, 점포, 계약일자, 업종, 전화번호, 월, 임차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운영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건물의 임차에 있는 각각의 상호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원하는 게 뭐냐면 계약일자가 날짜입니다. 계약일자가 그 오래된 순서, 오래된 것부터 나열해서 최근에 계약한 것까지 나열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오름차순인가요? 내림차순인가요? 그렇죠. 날짜를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어제 날짜보다 오늘 날짜가 큽니까? 그렇죠. 하루만큼 크죠. 네, 그거예요. 그러면 오래된 날짜부터 나오게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커서를 이렇게 범위 잡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의 정렬. 그 다음 정렬 기준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눈을 이 위로 좀 봐주세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보이십니까? 체크돼 있죠? 그럼 뭔 얘기냐면 범위 지정한 데서 맨 꼭대기는 필드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필드 이름은 정렬 대상이
아니다, 시그널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슬쩍 데이터 범위에서 이 필드명은 뺀 거예요. 여기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정렬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계약일자. 그러면 이제 얘들 중심으로 이 데이터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계약일자가 네, 오래된 날짜부터 나열을 하길 원해요. 그러면 뭡니까? 오름차순이에요. 아, 확인? 어떻습니까? 오, 정말이네. 2018년도 대박 부동산. 예. 그러니까 계약을 가장 먼저 했던 입주한 올해 입주한 그런 애들이 먼저 나오게끔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계약한 상호가 나열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림차순 또 해봐야죠. 이 느낌 살려야죠. 자, 정렬 갑니다. 커서는 B의 4번지에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계약일자 셀값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으로 해볼래. 확인. 어떻습니까? 최근 날짜가 위로 두둥 하고 뜨죠? 예, 요 느낌이에요. 자,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보죠. 상호명 보이십니까? 예, 이 상호명을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하고 싶어요. 상호명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아요. 정렬해서 뭐 계약일자가 아니라 정렬 기준은 맞아요. 상호명. 정렬은요. 나 가나다라 순서. 그럼 가나다라는 뭐죠? 오름. 확인. 어떻습니까? 디귿, 미음, 이응, 이응, 본. 보이십니까? 네. 이게 바로 정렬입니다.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임차료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그건 뭘까요? 임차료가 가장 높은 애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내림? 맞습니다. 어떤 셀을 기준으로? 그렇죠. 월 임차료 셀. 그럼 어떻게 하죠? 1번 정렬, 2번은요. 상호명을 나는 이거 월 임차료 부가세 포함 이 셀을 기준으로. 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 왜? 큰 값이 먼저 와야 하므로. 어떻습니까? 네, 이 건물에 가장 임차료 비싼 거는 아르레뜰 카페 150만 원. 월 임차료 부가세 포함해서. 나오죠? 이겁니다. 어려워요? Nothing.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FM대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 업무에 스트레스가 당연히 없죠. 일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보시면은 어때요? 감 잡으셨어요? 병합된 셀이로군요. 맞습니다. 근데 병합된 셀이 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same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자, 제가 B의 4번지에 마우스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을 띵 눌렀어요. 똑같구만. 아닙니다. 정렬 기준 눌렀어요. 난다요. 이렇게 떠요. 이러면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저번에 했을 땐 필드명 떴는데 열 BCD는 뭐야? 이렇게 뜨는 이유는 취소. 이 정렬 작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예요. 특히 데이터에. 그럼 이 병합된 셀이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우회하셔야 돼요. 우회? 돌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병합된 셀이 있을 때는 이 병합된 셀을 취소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범위를 슉 잡아요. 그리고 나 병합 안 할래. 예. 오른쪽을 눌러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메뉴가 벌써 딱 봐도 많죠.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고 홈에서 이게 병합 셀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병합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이렇게 범위를 샥 잡아요. 잡은 다음에 이걸 아래로 슉 끌어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마우스를 B의 5번지에 놓으세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네, 데이터에서 정렬 띵. 그 다음은요. 네, 정렬 기준을 여러분이 이제 고르시면 돼요. 나 여기서 임차료 제일 비싼 거부터 나오게 할래. 그렇게 하세요. 월 임차료 부가세 포함. 그 다음 뭡니까? 정렬은 내림차순 확인. 어때요? 오, 정렬됐네?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다시 병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여러분 엑셀의 병합은요. 항상 위의 셀의 내용 이거 두 개를 병합하면 위의 셀의 내용으로 덮어쓰기가 돼요. 밑에 셀의 내용은 지워지게 됩니다. 보여드리죠? 자, 두 개 범위 잡고 홈에서 병합 이렇게 떠요. 이렇게 된다고 뜨네요. 네, 확인. 깔끔하죠? 그리고 서식 복사 아이콘 따당 눌러서 너도 가자 너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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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ESC 부가세 포함 밑으로 내리고 싶은데요. 여긴 내려 있죠. 자, 여기 여러분 셀의 폭을 좁게 너무 좁게 했네요. 이렇게 좁게 하고 자, 월 임차료 부가세 포함 한번 눌러주면 돼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엔터 꽝. 간단하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에 병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 개가 만약에 병합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기 1층 103호 이거 만약에 똑같은 왜 그런 경우 있죠. 103호 하나인데 두 개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래도 임차료는 합해서 내지만 자, 두 개를 제가 병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일단은 먼저 뭘 한다? 네,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고 병합을 먼저 해제하고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잘못됐네. 그러면 103호 여기 102호였지 102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아니면 병합이 됐으니까 똑같은 데이터니까 병합을 했겠죠? 그럼 한 번 더 103호 똑같이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데이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세트를 보니까 자, 우리는 재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납품하느냐면 밀가루 무슨 가루를 납품해요. 그래서 밀가루, 감자, 전분, 뭐 콩가루, 찹쌀가루 막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데이터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뭔 얘기냐면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이 품목 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을 해도 하나 기쁘지가 않아요. 왜? 우리 회사는 나름대로 우리 이 회사는요. 소리가 나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밀가루가 효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그 다음 랭킹이가 감자 전분, 그 다음 찹쌀가루, 고춧가루 뭐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매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나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유의미하게 즉 밀가루부터 가나다를 무시하고 내가 업무에 쓰기 편하게 밀가루, 감자 전분, 찹쌀가루, 고춧가루, 콩가루, 메밀가루, 도토리가루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될 수 있게끔 제가 좀 제 입맛에 맞게끔 쇼로록
이렇게 무침을 할 수 있나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당근 되죠. 됩니다. 어떻게? 갑니다. 자, 1번 정렬. 2번 품목, 셀카, 그리고 정렬에 오름차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아래로 내려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내 입맛에 맞는 목록대로 정렬하겠다. 이 뜻입니다. 눌러요. 그럼 이렇게 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이 뜨는군요. 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목록 항목 보이십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제가요? 예, 또는 그 여러분이 많이 쓰는 범위가 있다면 범위를 추가를 해도 돼요. 밀가루, 감자전분, 찹쌀가루, 자 보이시죠 여러분? 찹쌀가루, 고춧가루, 쉼표를 찍는 겁니다. 항목과 항목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콩가루, 그 다음 메밀가루, 도토리가루 다 썼어요. 이렇게 하고 할 일이 뭐냐? 추가해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죠. 목록에요? 네. 확인. 됐어요. 뜨네. 그리고 확인. 어떻습니까? 네. 차례대로 나열되네요. 확인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목록으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무상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렬 말고도 이 항목을 또 나열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별도의 도화지 엽니다. 여기다가 우리 회사 효자상품 밀가루야. 그럼 밀가루 이렇게 하고 옆으로 핸들링, 아래로 핸들링 끌면은 어때요? 네, 목록이 갖춰지는군요. 네,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간단하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정의 이야기했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내림차순 순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순위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면 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이 개념을 좀 더 응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디로? 계산 작업으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이 데이터를 조목조목 요약을 해서 매출액 순위를 매출액이 높은 애부터 차례대로 쫙 나열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기다 요약의 칸을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품목, 그 다음에 매출액 합계, 총 매출액, 매출액 합계, 네. 그 다음에 순위.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품목은요, 제가 좀 전에 만든 밀가루. 이렇게 응용할 수 있네. 예, 쭉 끌어요. 콩가루, 메밀가루, 도토리가루. 그럼 어디가 끝이죠? 또 밀가루가 나오면 아이고 너는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 제품이에요. 그러면 자, 홈에서 탁 색상을 좀 넣어주고 구분하기 위해서 딴딴딴 표로 만듭시다. 뭐든 테두리 깔끔하죠? 자, 그럼 매출액의 합계를 좀 내봅시다. 이 전체 이 일주일간 판매 내역이에요.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에서 밀가루 매출액 합계 얼마인가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 거죠. 그럼 밀가루 매출액만 모아서 더해주면 되겠군요. 어디에? H의 5번지 셀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함수를 써야겠죠. 어떤 함수? 더해줘, sum.
근데 그냥 더하면 안 돼. 여기 여러분 목록들 쭉 어떤 겁니까? if가 붙으면 조건이죠? 예, 조건은 밀가루 품목에 대한 매출액. 따라서 조건들이 아니라 조건이므로 SUMIF 함수를 쓰면 됩니다. 아, 따닥. 그러면 range는 뭐냐면 너네들 중에 밀가루 나와봐. 이게 range예요. 그럼 너네들은 누굽니까? 바로 요 데이터. 일자는 해당 사항 없어요. 따라서 C의 4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가 몇 천 건이든 간에 범위를 지정해요.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감자 전분도 있고 찹쌀가루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어요. 따라서 이 참조 범위는 항상 always 그 자리 똑같아요. 범위가. 따라서 움직이지 마. F4. 쉼표 찍고. 자, 조건은 뭐예요? 이 범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건 밀가루 G의 5번지. 이렇게. 쉼표 찍고. 그 다음 합계를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에서 그것과 일치하는 행의 매출액을 더할 거죠? 따라서 sum range 매출액 합계 범위는 D의 4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여기까지. 그럼 이 범위는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nothing 안 되죠? F4. 가로 닫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어떻습니까? 오, 밀가루 매출액 나온다. 쉼표 꽝. 됐어요? 예. 이렇게 하고 아래로 따닥 더블 클릭 핸들링. 어떻습니까? 오, 정말 품목 순서대로 매출액들이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나와요.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론 이것만 보고도 아, 밀가루 매출액이 가장 높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 매출액이 이 밀가루가 매출액이 전체에서 몇 등인지 몇 번째로 많이 팔린 제품인지 알고 싶어요. 알고 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순위를 매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림차순 순위 이 개념을 적용합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는 이것도 함수인가요? 안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이거 보면서 얘는 첫 번째로 높다. 그럼 얘는 1등. 이렇게 하나하나 순위를 매겨야 돼요. 데이터가 10개면 뭐 취미삼아 해도 됩니다. 그럼 한 1000건, 500건 이러면요. nothing 못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커서를 놓고 는 rank rank 쓰면은 랭크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학습을 따라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엑셀의 좀 이제 9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예. 뭐 13 버전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랭크 함수 요거 쓰면 돼요. 참고로 이 오피스 365나 엑셀 2021 버전 뭐 이런 분들은 요 랭크 앞에 이렇게 그 느낌표 삼각형 무슨 공사 중 표시 같은 거 뜨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전 버전을 위해 호환성 측면에서 제공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얘는 사용하지 않길 바래. 단이 아니죠. 그 랭크 함수를 만약에 쓰려면 이 함수는 좀 이제 쓰지 말고 자제하고 이 위에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도록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네, rank.eq를 쓰세요. avg는요. 얘는 예를 들어 똑같이 등수가 3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수가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3등이면 공동 등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rank.eq는. 그럼 rank.avg는 뭐냐면 등수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3등.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등수가 똑같으니까 평균을 매겨서 3.5등 이렇게 표시하자 이겁니다. 그게 avg예요. 차이점 이해되죠? 자, rank.eq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의 랭크 함수와 똑같습니다.
자, number 뭡니까? 나 72만 8천 원이야. 나 몇 등일까? 이게 넘버예요. 쉼표 찍고 레퍼런스는요. REF 레퍼런스는요. 그럼 내가 몇 등인지 알려면 이 매출액 전체 범위를 참조해야 되죠.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요. 자, F4 왜요? 이 참조 범위는 모두에게 똑같이 이 범위에서 등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더라는 게 있는데 오더에 보면 대괄호 양옆에 있죠. 이건 생략해도 되고 필요하면 써. 이 뜻이에요. 이걸 생략하면은 이렇게 그냥 가로를 닫으면 큰 값이 1등이 돼요. 그걸 우리는 내림차순 정렬, 내림차순 순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 뭐 이제 에너지 절약 본부, 뭐 또 뭐 전기 뭐 사용 뭐 가장 적게 한 집 이런 거 이제 뭐 여러분이 추출을 해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쉼표를 이렇게 찍어줘요. 그래서 여기 오름차순이면 1 나오죠. 이걸 고르면은 작은 값이 1등이 돼요. 정말요? 네, 그럼 얘는 꽁찌가 돼요. 보여드리죠. 먼저 얘부터. 보세요. 얘 7등 되지. 그리고 얘가 1등 됩니다. 따닥. 이렇게. 이게 오름차순 순위. 그 다음 내림은요. 생략하던가 아니면 1 대신에 0. 이렇게. 1등 되네. 예, 그리고 따닥.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이걸 보니까 어때요? 정말 밀가루는 매출액이 가장 높아. 그래서 얘는 가장 많이 팔린 거야. 1등. 그죠? 감자전분. 너는 두 번째로 많이 팔렸어. 2등. 이렇게요. 그럼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런 분 계십니다. 이거 매출액 많이 팔린 거 3개까지만 1, 2, 3 등수 보여주고 나머지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애들 이 5등 4등 이런 거 좀 지우고 싶은데 앞에다가요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이 엑셀은요 양파 껍질 같아요. 나 이 함수에 뭔가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럼 앞에다 더 쓰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혹시 말이야 if 이렇게 if를 써줘요. 가로 열고 if의 논리값이 바로 이만큼이에요. 너가 순위를 구했잖아. 이렇게요. 구한 결과가 몇 등이요? 네, 3등 이상이면 즉 숫자가 3보다 크거나 같잖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만큼이. 그래서 3등 이상이면 너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 이렇게요. 그럼 만약에 3등 이하면요? 그럼 아낌없이 보여줘야죠. 어떤 걸 보여줘요? 복사합시다. rank.eq 요거 0 여기까지 컨트롤 C. 이게 순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공식 이거 해서 보여주고 아니면 3등 이상이면 그냥 빈칸으로 좀 보여줄래? 가로 닫고. 왜 가로 닫습니까? if 함수 가로 열었으니까 닫아야죠. 색깔이 달라요. 엔터 꽝. 똑같네. 1등이니까 똑같아요. 자, 아래로 핸들링 따닥. 2등까지만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바보짓을 했죠. 크거나 같다니까. 3까지 포함이에요. 같다를 빼면 됩니다. 됐어요. 자, 3등 나올 겁니다. 나 여기 찌롱. 어디? 고춧가루.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정렬 작업이에요. 좀 업무에 도움 되실까요?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업무에서 더 이상 엑셀의 벽에 가로막혀 있지 않을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합니다. 더 넓은 엑셀의 바다에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ake care and bye bye. 감사합니다.